안녕하세요, 서연쌤입니다. 오늘은 현대음악 중의 하나인 표현주의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작곡가였다면 어떤 음악을 작곡했을 것 같나요? 전쟁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또는 전쟁의 공포를 담은 음악, 아니면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하고 밝은 음악? 오늘은 20세기 초반 제1차 세계대전을 앞둔 작곡가가 작곡한 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세기 초반의 오스트리아 빈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예쁜 꽃과 예쁜 카페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밤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왈츠에 맞춰서 춤을 추곤 했었죠. 하지만 겉모습만 아름다웠을 뿐 그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춤, 그리고 술로 그 공포심을 이겨내고 있었죠. 그 시대 비엔나, 즉 빈에 살았던 작곡가인 쉔베르크는 이러한 밝은 음악은 시대를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쉔베르크는 그 시대의 공포와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젊은 작곡가였던 쉔베르크는 자신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우울과 분노 등을 음악에 가득 담아서 폭발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으로 말이죠. Gelüste, schau dich und Fuß, verschwinden ohne Zeit. Die Wein mit Augen trägt, gießt nachts der Mond in Wogen nieder. Der Dichter, der die Augen streut, berauscht sich und den Heul trübt. Geblendest Bild empfängt das Heil. Tausend schürft die Wein, den Mann mit Augen trägt. 굉장히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죠.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래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독특한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창법으로 불러서 더욱 스산하고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창법을 독일어로 슈프레흐 슈티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높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조금 어긋나게 조금 맞지 않는 음고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말과 노래의 중간 정도의 발성을 사용해서 노래를 불러서 노래 가사가 가지고 있는 몽환적이고 좀 공포스럽고 이상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상한 창법으로 불러도 가사는 있습니다. 독일어라서 우리가 알아듣기가 힘들 뿐이죠. 바로 이런 가사입니다. 음침한 검은색 거대한 나비는 태양의 광채를 죽였다. 닫힌 마법의 책은 수평선 위에 쉬고 있다. 말없이. 잃어버린 시면의 자욱한 연기에서 향기가 솟아오른다. 기억을 죽이면서. 음침한 검은색 거대한 나비는 태양의 광채를 죽였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하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이 가사는 쉔베르크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지로라고 하는 상징주의 시인의 작품입니다. 상징주의 시는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나 함축적인 표현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시처럼 알아듣기가 어렵고 조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작품들이 많아요. 이런 상징주의 시의 특징, 그리고 이 가사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쉔베르크는 음악 속에서도 불협화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슈프레흐 슈티메라는 독특한 창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장3도나 단3도 또는 5도, 4도 이런 화음이 아니라 증4도나 7도 또는
또는 이도 이런 어울리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듯하게 들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클래식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죠. 하지만 19세기 말부터는 감정과 이야기의 표현을 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불협화음을 사용하고 나면 꼭 협화음을 들려줘서 불협화음이 주는 불안함을 해소해 주어야 했어요. 이런 것을 해결이라고 하죠. 하지만 쉔베르크는 불협화음을 마구 사용하고 해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었던 달에 홀린 피에로를 들어보면 슈프레우슈티메가 나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악기 선율도 매우 불안하게 들립니다. 이것이 불협화음을 사용하고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불협화음을 쓰다 보니 조성이 모호해졌고 이내 조성감을 거의 느낄 수 없게 되어 표현주의 음악을 무조음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협화음이나 음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슈프레우 슈티메 같은 창법은 전통적인 클래식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악 어법이에요. 하지만 이런 틀에서 벗어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쉔베르크는 자신의 마음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쉔베르크는 자신의 감정과 분노와 우울과 불안함 같은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20세기 현대음악에서는 쉔베르크처럼 자신의 공포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렇게 표현하는 작곡가들도 있었고요. 전쟁의 참상을 위로하는 작곡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곡가들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온다면 시대상을 반영하는 음악이 좋은 음악일까? 또는 시대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 좋은 음악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토론학습을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되게 1차 대전을 놔두고 오는 것 같아요. 수평선 위에 쉬고